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 토트넘 허스퍼가 홈에서 맞이하는 상대, 홈 개막전 상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8월 20일 일요일 새벽 1시 30분에 킥오프 하는데요. 이 경기를 앞둔 양팀 선수단의 최신 상황 그리고 영국 언론들의 이제 승부 예측을 저희가 모두 준비했습니다. 이 승부 예측 왜 저희가 또 굳이 준비했냐면 보통 이제 토트넘과 맨유가 경기를 한다고 하면 최근에 전적도 그렇고 전력도 그렇고 맨유가 당연히 유리하지 않겠느냐 싶었는데 지금 대부분의 약간 유력한 매체들에서 오히려 토트넘이 유리하다 약간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깜짝 놀라고 있는 중인데요. 물론 뭐 그 개막전에 토트넘이 2대2 무승부에 그쳤다라고 하더라도 경기 내용은 더 괜찮았고 반면에 이제 맨유는 울버햄튼 상대로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잖아요. 1대0으로 승리하긴 했지만요. 예. 거기다가 이제 브렌트포드와 울버햄튼을 놓고 보면은 브렌트포드가 지난 시즌 9위 팀이고 반면에 이제 울버햄튼은 안 좋았잖아요. 순위 자체가. 그래서 뭐 그렇게 본 걸로 보이긴 하지만은 저는 뭐 상성적인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이거 그 단순 계산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왜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지 좀 세세하게 현지의 분석들을 좀 다 원문으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그 옵타 세계 최고의 축구 관련 통계 매체인데요. 이 옵타의 슈퍼컴퓨터조차도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거든요. AI가 했는데 이제 토트넘이 승리 확률이 더 높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기대 득점이라던가 그거가 1라운드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많이 이거 산출을 해내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뭔지 알아요? 유럽 5대 리그 우승 확률을 뽑은 게 있는데요. 맨시티가 90%가 넘으면서 1위고요. 전체 유럽 5대 리그에서 바이언이 58% 정도밖에 안 돼요.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예. 다들 바이언이 더 분데스리가 우승 가능성이 높지 맨시티가 더 치열하잖아요. 우승 경쟁이. 그렇죠. 하지만 바이언은 슈퍼컵에서 라이프치히한테 대패를 당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영향을 끼친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매번 나오는 경기 통계 지표들 특히 올 시즌의 토트넘은 특히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는 이 지표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일단 이 경기를 앞두고 저희가 프리뷰 때 이제 물음표를 달았던 선수들의 최신 상황이 나왔습니다. 양팀 모두 핵심 수비수가 빠질 우려가 있었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제 로메로가 이제 그 뇌진탕 프로토콜을 통한 모든 검사 결과 문제가 없어서 뛸 수 있다라고 했고 또 맨유도 지난 시즌에도 부상으로 고생했던 이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이 두 선수도 아르헨티나 대표 선수인데 둘 다 뛸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예 전력으로 맞붙게 됐어요. 다만 근데 조금 더 출전이 유력한 선수는 로메로라고 할 수 있죠. 뭐 그가 로메로 같은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한 거고 반면 이제 리산드로 같은 경우는 이제 막 훈련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내 생각엔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내 생각이라는 거니까 리산드로는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기자회견에 좀 중요한 내용들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왜냐?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맨유전의 경기 계획을 좀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는 일단 브렌트포드와 2대2로 비기긴 했지만 팬들의 반응이 좋았다. 이건 사실 저희가 프리시즌 경기 내내 꾸준히 일관되게 엄청나게 많은 슈팅을 뿌리는 공격 축구를 시도했기 때문인데 브렌트포드전을 못 이겼음에도 이 소셜미디어에서 팬들의 반응이 긍정적인 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이 기자회견에서 나왔거든요. 네.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대답을 요약해드리면 내가 솔직히 뭐 그 잘 보진 않지만 좋은 반응이니까 나도 봤다. 물론 경기력이 안 좋고 성적이 안 좋아지면 또 안 좋은 반응들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시작하고 있는 단계에서 이런 반응이 나온 것은 굉장히 좋고 본인이 만족했던 것은 사실 첫 경기에 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겼었다. 선제골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메로 팀 내 가장 좋은 수비수가 빠졌고 PK도 내줬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경기력이 뚝 떨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잘 반응해서 무승부를 이뤄낸 것 자체 선수들의 이제 태도와 자신감이 만족스럽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맨유전 승리가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맨유와의 경기는 이겨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이 나왔는데 이 대답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렇죠. 예, 뭐라고 한 거냐면요. 만약 우리가 1대0으로 이겼지만 경기력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며칠 동안은 기분이 좋겠지만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진정한 위안을 얻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강력한 퍼포먼스이다. 즉 결과보다도 내용이 더 중요하다. 사실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셀틱 감독 갈 때도 그 가르디올라 감독이 추천을 했다고 하고 가르디올라 감독의 그 라인을 타는 전술적인 그 주류에 있는 그런 감독이거든요. 이게 바로 그걸 대표합니다. 물론 이기는 건 중요하지만 어떻게 이기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축구의 순수주의자, 이상주의자, 경기력주의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셀틱 부임했을 때도 그랬고 또 이제 그 토트넘 감독 부임했을 때도 다 똑같이 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축구가 구현되려면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초반에 조금 인내하고 참아주길 바란다. 그러면은 화끈한 축구, 공격 축구로 보답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있는데 셀틱에선 그게 통했어요. 근데 이게 좀 셀틱하고 토트넘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셀틱은 스코틀랜드의 지배자인 팀인 거고 예. 반면에 이제 그 토트넘 같은 경우는 현재 어쨌건 흔들리던 팀이고 수비적인 축구를 하던 팀인데 이걸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더 리스크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어찌됐거나 이제 포스테코글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1승을 거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냐? 그렇게 이기는 건 내가 여기서 구축하려는 모든 것의 결에 어긋난다. 그러니까 맨유를 만났다? 아 그러면 내가 내려앉아서 역습하고 수비하는 축구 시도한다. 이런 건 없다. 똑같이 공격 축구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1승 매우 중요하죠. 예, 중요합니다. 아직 있음이 없어요. 심지어 테나우 감독도 2라운드 브렌트포드전에 0대4 대패당하자마자 곧바로 본인의 철학을 뒤집어 엎으면서 리버풀 상대로 역습 축구를 통해서 2대1로 승리하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대회한테 롱패스만 뿌리게 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펩 가르디올라 감독조차도 최근 들어서는 역습 축구를 하는 상대팀에 따라서 쓰거든요. 뭐 아스널전이라던가 바이언전이라던가 이럴 때 역습 축구 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로도 아직 매운맛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손흥민 선수에 대해 얘기한 부분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주장이다 보니까 새 주장 손흥민 혹은 이제 새로운 부주장인 로메로 메디슨과의 지금까지는 어떠냐라고 뭐 질문이 나왔는데 뭐 잘해주고 있다. 특히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국 대표팀 주장을 오랫동안 해왔고 또 중요한 멘트 하나가 있는데 우리 팀 선수들은 물론 상대 팀 선수들까지 존경하는 선수가 손흥민 선수다. 뭐 이건 맞아요. 유독 손흥민 선수가 다른 팀 선수들이랑 잘 지내거든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팀의 주장으로서도 좋은 면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뭐 두루두루 잘 지내는 편이죠.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항상 웃는 얼굴로 이제 악수도 하고 그러니까요. 예, 어떻게 보면 팀의 경기를 좀 우호적으로 만드는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영국 현지의 승부 예측을 살펴볼 텐데 저희가 이거 옵타의 그 기록도 말씀드렸지만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세밀한 데이터를 통해 승부 예측을 하거든요. 이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가 토트넘의 2대1 승리를 예상을 했습니다. 사실 근데 그 스카이 스포츠 승부 예측은 이거를 조금은 고려를 해야 돼요. 뭐냐면요. 이변이 일어날 것들에 과감하게 베팅을 그렇죠. 하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베팅 팁이거든요. 예, 스카이 스포츠가 운영하는 스카이 벳을 위해서 사실 운영하고 있는 승부 예측이기도 한데 근데 여기서 단서를 달긴 했었어요. 본인도 이 90분 축구를 보고 한 팀에 대해서 섣불리 단정하거나 결론을 내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왜냐하면 이제 첫 경기를 보고 사실 이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상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걸 떠나서도 이 루이스 존스 기자가 쓴 건데 나는 맨유의 올 시즌에 대해서 별로 좀 기대를 많이 안 하고 있다. 전망을 좀 어둡게 보고 있다. 실제로 그게 울브스전 경기력으로 드러났는데 그 당시 경기력의 문제가 지쳤던 모습도 있겠지만 내가 봤을 때 그 루이스 존스 기자가 봤을 때는 카세미로와 바란이 노쇠화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지난 시즌보다 경기력이 떨어졌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별로 그렇게 동의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바란 같은 경우는 특히 이 경기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였거든요. 예. 도리어 이제 가르나초라던가 그리고 마운트가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었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좀 영국 선수 우호적인 반응인 것 같기도 하고. 가르나초는 아르헨티나잖아요. 맨유 유스 출신이라서 우리가 키운. 그리고 또 하나의 그 기록. 맨유가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에서 굉장히 약했잖아요. 특히 상위 9개 팀과의 경기에서는 승점 1점, 즉 1무 빼고 8패, 1무밖에 거두지 못했다. 바로 그 1무가 토트넘한테 기록한 거였습니다. 그렇죠. 2대2 무승부였죠. 예, 그런 최악의 원정 경기 기록도 무시하기 어렵다. 그리고 약간 여기서는 우호적인 토트넘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나와요.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그 정신, 그러니까 이제 프리시즌 동안 보여왔던 공격 축구에 대한 의지가 매력적이니 토트넘이 최소한 무승부를 거두거나 한 골차 정도는 이길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조금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2대1을 예상한 건데 둘 다 실점할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후스코드닷컴은 이제 2대2 무승부를 이제 예상했다라고 저희가 이전 프리뷰 영상에서 소개를 드렸는데 사실 양 팀 다 수비가 안 좋다 보니까 지금 2대2 전망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이제 스포츠몰 같은 경우도 이제 토트넘의 2대 승리를 예상을 했는데요. 북런던에는 또 다른 새로운 센터백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가 영입이 필요하다는 소리인 거죠. 근데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아래 토트넘의 초반 공격 징후는 유망해 보인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거 완전히 동의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많은 슈팅을 가져가고 있고 그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는 괜찮은데 결국 공격진에서 무언가 마무리했냐 하면은 사실 프리시즌에도 케인이 4골 넣은 거 제외하고는 도리어 수비 쪽에서 골 넣고 있어요. 그렇죠. 당장 브렌트포드전은 수비수 2명이 골 넣었거든요. 예, 로얄하고 이제 로메로가 넣었는데 어찌됐거나 지금 가장 그 영국 언론과 영국 팬들이 기대하는 건 메디슨이더라고요. 네, 뭐 아무래도 메디슨이 지난 브렌트포드전도 워낙 활약상이 좋았으니까요. 네, 그러면서 이제 울브스와 맨유의 경기를 봤을 메디슨이 아주 이제 입맛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왜냐? 울브스가 공격을 잘했으니까 나도 맨유의 수비를 흔들어 놓을 수 있다. 뭐 이렇게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 같은데요. 저는 그런데 이거에도 약간 완전히 동의하진 못하는 게 울버햄튼 같은
같은 경우는 진짜 집요하게 측면을 팠어요. 왼쪽에서 이제 계속 그 누네스를 마테우스 누네스 그 경기에서 왼쪽 윙으로 내보냈잖아요. 근데 이 선수가 원래 플레이메이커잖아요. 그러니까 네. 측면에서 이 선수가 점유하면서 이쪽으로 상대를 끌어들인 다음에 반대편으로 넘기면 거기서 이제 네투, 쿠냐, 사라비아가 이제 역습을 한꺼번에 가면서 이제 쳤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토트넘의 공격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니죠.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일단은 이제 스포츠몰의 전망을 계속 보면은 이제 개막전 그 울브스전의 맨유 공격진도 좀 부진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이건 동의합니다. 예. 맨유 공격진이 매우 부진했습니다. 특히 가르나초가 조금 안 좋기도 했었고 또 이제 레시포드는 상대가 올릴 때 힘을 발휘하는 선수잖아요. 근데 울버햄튼이 기본적으로 실리적인 축구로 나왔다 보니까 조금 거기에 있어서의 공략 지점을 좀 찾지를 못하는 문제가 있었죠. 예, 다만 이제 토트넘은 원래 수비가 안 좋기 때문에 맨유가 그렇게 공격을 못해도 한 골을 내주겠지만 그래도 두 골, 세 골씩 먹진 않지 않겠어? 이렇게 전망하면서 이제 토트넘의 2대1 승리를 예상한 거고요. 예. 그 외의 매체들은 다 무승부를 예상을 했는데 런던 지역신문 그러니까 토트넘을 담당하는 기자의 예상으로도 이제 이 경기는 2대2 무승부 두 팀 모두 완벽해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토트넘은 발전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금 그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한 기대감이고 예. 케인이 없어도 맨유를 괴롭힐 수 있다. 물론 수비진에 문제가 있다. 후방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게 2대1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또 이제 뭐 스포츠키다에서도 맨유는 지난주 울버햄튼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으나 앞으로 몇 달 동안 해야 할 일이 많을 것이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레시포드와 브루노 페르난데스 같은 선수들이 이번 시즌에 아직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번 주말에 한 단계 더 발전해야 할 것이다. 저는 부패는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레시포드는 좀 그 개막전 경기는 다소 아쉬웠다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리고 토트넘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프리시즌부터 계속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가 인상적인 공격력을 보이고 있다. 다만 두 팀 모두 해결해야 될 문제. 토트넘은 수비, 맨유는 공격이기 때문에 2대2로 비길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토트넘은 이제 공격도 조금은 개선을 해야죠. 케인이 떠나면서. 예, 결정력이 떨어졌기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전팀 전체의 공격력은 좋은데 최전방의 공격력은 조금은 보완을 해야 되는데 영이 많을 거라는 얘기들도 요새는 또 나오고 있던데요. 그렇죠. 그렇다면 더더욱이나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를 좀 가운데 써보는 건 어떨까? 그 부분에 대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옵션이라고 얘기는 했고요. 그리고 인터넷 매체인 90미닛 또 2대2 무승부를 전망했는데요. 일단은 맨유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 울브스전에 이겼지만 경기력이 안 좋다라는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런 과정 속에 테나 감독이 미드필드를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적응이 필요하다. 반면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의 날카로움이 부족하긴 했지만 그 맨유가 전방 압박을 하니까 오히려 뒤에 공간이 많으면 그거를 활용해서 골을 넣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결국은 이 경기는 조금 열린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긴 하죠. 물론 맨유가 울버햄튼전에 수비적인 부분은 상당히 좋긴 했어요. 물론 페널티킥을 내줄 뻔한 위기 상황이 있긴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포백의 수비 자체는 특히 이제 완비사카와 바란의 수비 자체는 괜찮았거든요. 문제는 이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부상 후 빠진 것도 그때는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긴 했었죠. 예, 어찌됐거나 수비로 전환될 때 양팀의 문제점들을 고려하면 승점 1점을 나눠 갖는 게 놀라운 일은 아닐 것이다. 다만 이제 흥미로운 한판 승부. 양팀 다 라인 높이고 축구하니까 재밌는 골잔치가 될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네. 이 많은 매체들이 이제 토트넘이 이기거나 비길 거라고 전망을 했지만 이제 BBC의 크리스 서튼이 이제 맨유의 2대1 승리를 예상을 했습니다. 약간 그 다른 결과들을 예상한 것도 살펴보면요. 그 노팅엄 셰필드 경기는 지금 끝났어요. 근데 노팅엄이 이긴다. 스코어는 못 맞췄지만 요건 맞췄고요. 네. 그리고 이제 황희찬 선수가 뛰고 있는 울브스와 브라이튼의 경기는 브라이튼의 2대1 승리를 예상을 했고 맨시티와 뉴캐슬 아마 이번 라운드 최고 빅매치인데 맨시티의 3대1 압승을 예상을 했고 웨스트햄과 첼시의 경기는 첼시의 2대1 승리를 예상을 했습니다. 여기서 토트넘의 승부 예측을 보면은 팬들의 투표를 봤을 때는 좀 고르게 승부패가 나뉘고 있어요. 네, 이거는 어디가 우위라고 보기 힘든 거죠. 예. 1% 토트넘이 조금 더 앞서긴 하는데 그래도 이건 사실상 동률 양 팀의 팬들의 투표는 거의 똑같이 나왔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예, 석산 전망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맨유는 지난 시즌 원정 경기에서 큰 실망을 겪었다. 맞는 얘기예요. 원정 경기 못했죠. 다만 토트넘의 경기 방식이 테나의 팀에 맞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 토트넘이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는 공격 축구라니까 역습에 약한데 맨유는 역습을 잘하는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문제는 토트넘이 좋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의 팀이다 보니까 브렌트포드전에 소유권도 가져왔고
좋았고 좋은 경기했고 인버티드 풀백도 난 개인적으로 시스템이 마음에 들긴 했지만 여기 우리가 지적하는 최전방 공격진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다. 저는 서튼의 이번 멘트들은 정말 역대급으로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경기 열심히 본 것 같아요. 예, 정말 좋네요. 저도 그러니까 차라리 맨유 입장에서는 울버햄튼이 더 상대하기 힘들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상대가 내렸는데 안 그래도 그가 이게 호일룬이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뛸 수 있었으면 몰랐겠지만은 부상 때문에 뛸 수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공략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보는 반면에 지금 토트넘의 공격 방식을 놓고 보면은 맨유가 그 배우를 잘 공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물론 뭐 이 경기 결과는 어떻게든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무승부도 나올 수 있고 토트넘이 승리할 수도 있고 맨유가 승리할 수도 있지만은 맨유 입장에서는 울버햄튼전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상대하기 조금은 더 쉽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서튼은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 문제라기보다는 그에 맞는 선수로 구성된 것일까? 그 문제가 있는데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 상대 팀이 어떻고에 따라서 타협하지 않는다. 그 인터뷰에서도 나왔잖아. 타협 안 하고 그대로 할 거기 때문에 맨유가 꾸역꾸역 이기는 그런 상황들을 좀 이어가지 않겠느냐. 사실 지난 시즌 맨유가 그랬죠. 경기 내용은 지난 시즌 맨유도 여전히 그렇게 좋지 못했었어요. 예. 특히 이제 원정에서 유난히 약했잖아요. 하지만 올드 트래포드 홈에서 꾸역꾸역 승리들을 많이 거뒀었거든요. 예. 그게 어떤 의미에서 맨유의 힘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서튼은 사실 올 시즌 많은 영국 전문가들이 맨유가 영입을 잘 못했기 때문에 기대를 안 하고 있어요. 경기력도 안 좋았고 초반에. 그러다 보니까 나는 맨유가 이긴다는 것 자체는 확신을 못하지만 이 경기는 맨유의 이 승리에 좀 걸려고 한다. 왜냐하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시간이 필요하다. 내가 봤을 때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시간을 주면 몇 달 뒤에는 토트넘이 정말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은 역습하는 맨유를 상대로 토트넘이 걱정된다. 사실 이제 2대1로 맨유가 이긴 거라고 했지만 자칫 잘못하면 더 많은 골이 나올 수도 있어요. 브라보입니다. 예. 제가 여태까지 사실 승부 예측 번역을 여러 번 해봤지만은 이렇게 제가 흡족하게 본 거 처음인 것 같아요. 예, 정말 고퀄리티. 예, 진짜 와 서튼 이제 대단한데요. 예, 예. 승부 예측에 통달한 서튼이 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맨시티와 뉴캐슬의 경기도 이제 결과 예측을 소개해드리면 서튼은 맨시티가 그래도 3대1로 확실한 승리를 거둘 것이다. 왜냐 뉴캐슬도 좋은 팀이지만 예. 맨시티 원정에서 이길 정도는 아니다라고 이제 전망을 했어요. 저는 근데 뭐 이거는 사실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맨시티가 사실 맨시티도 경기 내용적인 부분이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확실히 귄도안이 떠난 자리에 공백도 보이는 데다가 심지어 거기에 더브라이너까지 부상을 당해버리다 보니까 거기다 4개월 정도 빠진다는 그렇죠. 얘기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미드필드 라인에서 조금 찔러줄 수 있는 선수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박스 타격할 수 있는 선수가 사라졌고 다 보면은 결국은 볼을 지배하는 선수들만 남아버린 거거든요. 근데 이게 홀란과의 궁합이 잘 맞지 않으면서 세비야전 경기 내용 자체도 좋지 못했어요. 예, 게다가 세비야전을 치른 것만으로도 체력적인 부담이 있어서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 같은 경우에 그래서 1대1 무승부를 예상을 했습니다. 예, 그건 뭐 뉴캐슬 같은 경우는 지금 저도 그러니까 뉴캐슬이 지금의 기세를 시즌 끝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은 있어요. 왜냐면 이 팀이 뎁스가 얇은 상태에서 챔피언스 리그를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뉴캐슬 같은 경우는 베스트 11은 정말 강하거든요. 예. 근데 그 백업이 조금 약하다는 게 단점으로 지적이 됐었는데 근데 이제 아직 시즌 초반이잖아. 아직 챔피언스 리그 병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 그러면 지금의 뉴캐슬은 무섭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스카이 스포츠는 뉴캐슬은 생각보다 더 강력한 수비 구조를 통해서 챔피언 맨시티를 좌절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심지어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상위 6개 팀과의 6번의 원정 경기에서 5골밖에 안 내줬고 특히 아스날과의 2경기는 모두 0대0 무실점 경기를 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맨시티를 고전시킬 거란 전망이 있는데요. 뭐 근데 여기서 아스널 상대로 0대0 무승부가 무슨 의미인가 싶어요. 차라리 지난 시즌 맨시티 상대로 비록 홈이지만 한 경기 무승부 거뒀다. 이게 더 의미 있는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예, 일단은 뭐 오는 주말에 있을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의 이제 배당률을 보면은 대부분의 한 팀 쪽으로 기우는 경향들이 있는데 풀럼과 브렌트포드, 토트넘과 맨유의 경기만이 어느 팀이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배당률이 나왔어요. 예. 지금 최신 변동 상황을 보면 토트넘 승 2.86배, 무승부 3.75배, 그리고 맨유 승이 2.35배. 그래도 맨유가 좀 더 유리하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누구의 예상이 정확할지 경기 결과 지켜보고 분석을 통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